22개 주와 뉴욕, 워싱턴 DC 등의 폭염 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가 한인들을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주유소 직원이 라틴계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민세관 단속국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2개의 주와 뉴욕, 워싱턴 DC 등의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주말 더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상당국이 전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48개 주 가운데 51%가 앞으로 7일 동안 최고 기온이 화씨 95도 이상 오르고 85%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90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공기 온도와 습기의 양으로 측정하는 체감 온도는 시카고에서 캔자스-시티 그리고 동쪽으로 뉴 잉글랜드 남부까지 많은 도시에서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워싱턴 DC의 체감 온도는 화씨 110도까지 오르고 시카고는 11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남쪽을 통해 멕시코만으로 빠져나간 허리케인 베리의 습기가 미국 전역에 걸쳐 습도를 높이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시기가 전형적으로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인데다 중부 대평원에서 동부 해안까지 넓게 펼쳐진 뜨거운 공기로 인해 열대야 현상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도상 북쪽에 위치한 뉴욕 지역도 토요일 98도, 일요일은 96도가 예보되고 있으며 밤 최저 기온도 8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민세관 단속국이 미 전역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가 한인들을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만약 IC 요원들이 찾아오면 반드시 영장을 확인하고 대책위 핫라인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입장과 한인들을 위한 행동 요령을 설명하였습니다. 박동규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실시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보고된 뚜렷한 피해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책으로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하려고 한다며 IC의 대대적 단속은 내년 대선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추방재판이나 추방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한인들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 요원들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 단속을 할 때 먼저 연방법원에서 발부된 합법적인 영장을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채로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핫라인으로 연락해 이민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이 없어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없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받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특별하게 판사가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나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하기 때문에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 불법 체류자 단속에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법률 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추방 재판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주유소 직원이 라틴계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민세관 단속국이 올 거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동영상이 게시되면서 하루 만에 조회수가 30만 명에 육박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주유소 측은 해당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영상에서 일리노이주 나퍼빌의 버키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남성 직원이 라틴계 두 여성과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는 미국인이다. 넌 시민권을 갖고 있나라고 묻고 한 여성은 그렇다. 문제가 뭐냐고 되묻습니다.
직원은 규칙을 모르나 그들은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건 불법이라며 IC가 곧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힌 캐롤라이나 비트로는 영상 속 여성들과 가족 관계로 과자를 사러 주유소에 들렀지만 그들이 멕시코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원이 서비스를 거부해 싸움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퍼빌 경찰은 영상을 확인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법안 상정에 찬성한다는 표가 95표에 그쳤는데요. 탄핵의 주체가 돼야 할 민주당의 분열 양상만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 그린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은 반대 332표, 찬성 95표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95명만 탄핵안 상정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에 단합하는 듯 했던 민주당의 재분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 그린 의원은 탄핵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에게 재선을 염두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우리는 6개의 위원회를 통해 권력 남용, 사법 방해를 비롯해 대통령이 연루됐을 수 있는 나머지 사안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탄핵 신중론을 유지했으며 이미 하원 차원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공격적으로 도전하길 원하는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과 탄핵론과 거리를 두며 의료 혜택 증진과 근로자 임금 인상 등 보다 안전한 의제를 선호하는 중도파 의원들의 갈등이 이번 표결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표결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보충 서류 요청이 증가하고 승인율은 감소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분기별 H-1B 비자 통계에 따르면 2018-2019 회계년도 보충 서류 발송은 총 12만 9,187건으로 지난 2014-2015 회계년도보다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충 서류 요청은 2016-2017 회계년도까지도 10만 건을 넘지 않았는데 2017-2018 회계년도에 들어 15만 60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보충 서류 요청을 받고 보완 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대한 승인율은 지난 2014-2015 회계년도의 경우 83.2%가 최종적으로 승인됐지만 2017-2018 회계년도 62.4%, 2018-2019 회계년도 62.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17-2018 회계년도 총 H-1B 승인 건수는 33만 5천 건으로 전 회계년도에 비해 약 10% 줄었으며 H-1B 승인율은 85%로 집계돼 8%포인트 줄었습니다. 한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급 인력 취업 이민을 중심으로 한 이민 개혁안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새 이민 개혁안은 가족 이민을 축소하고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등 취업 이민을 넓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양식 변경안에 대한 여론 수렴 기간이 종료돼 오는 8월 말부터 새 신청 양식이 도입됩니다.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에 연방 빈곤선 상향 조정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38,625달러인 연방 빈곤선 150% 이하 대상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새 양식이 8월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빈곤층 임시생활보조금, 빈곤층 생계보조비, 장애인 생활보조금 등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수수료 면제 신청 시 연방소득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면제 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수수료 면제 규정은 신청 증빙을 위해 세금 보고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노인, 어린이 등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을 가진 시니어들도 10년마다 갱신할 때 비용이 들게 되며 가정폭력 피해자나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18세 이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민권센터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플러싱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뉴욕주의 렌트 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이 발효된 가운데 뉴욕의 건물주 단체들이 렌트 안정법의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건물주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주와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 안정협회와 커뮤니티 하우징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이 15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뉴욕의 렌트 안정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렌트 인상을 강제로 억제하는 렌트 안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6월 주 렌트 안정법 만료를 앞두고 렌트 규제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 빈집 자유 임대료제 폐지 등의 렌트 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곧이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켰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 세입자 보호법은 너무 오랫동안 악덕한 임대주들이 조작해온 망가진 렌트 안정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 검찰은 이 법을 수호하고 뉴욕주 전역의 주민에게 안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주지를 보장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인 메이어스 뉴욕시장실 부대변인 역시 소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며 뉴욕시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세입자 단체들은 지난 2012년 소송도 4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대법원이 기각했으며 그들의 주장에 승산이 없다고 본다며 능동적으로 이번 소송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연방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납부액 소득 공제 제한 규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 3개 주정부가 별도의 새로운 소장을 제출해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이 지난 6월 주정부와 관련된 기부를 하고 세금 공제를 받았다면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에서 또다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최종 확정 발표한 데 따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릴랜드주까지 4개 주는 이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IRS의 개정세법 시행으로 지방세 공제 혜택이 최대 $10,000까지만 적용되면서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의 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국세청이 개정세법을 통해 뉴욕 등 민주당 성향 지역 주민과 지역 정부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세금을 무기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뉴욕주에서 지방세 납부액 소득 공제액은 평균 $21,779였으며 뉴저지주는 $1,892, 그리고 커네티컷주는 $19,563였습니다. 미 전역 33개 주에는 주 관련 기관에 기부를 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IRS의 새 규정이 시작된 후 이들 프로그램의 기부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여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수수료가 지난 2016년 폐지됐었는데요. 차량국이 최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붙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지난 4월부터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한 운전면허 갱신 등 민원 업무 신청 시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1.50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고 스타레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서비스 수수료는 지난 2016년 10월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주 차량국 지역 사무소를 찾는 민원 수요를 줄이고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없앤 바 있습니다. 한편 주 차량국은 수수료에 대해 주정부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닌 크레딧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라며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시 회당 75센트에서 $2.50의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수수료 부과 중단 지시 이후 그동안 카드 수수료는 차량국이 모두 부담해 왔지만 주 차량국은 서비스 수수료 폐지에 따른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기대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당국이 들끓는 쥐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치활동위원회인 리폼 캘리포니아는 LA 다운타운 등 LA시 곳곳에서 쥐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시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선 쥐 방역 서비스 수요가 약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폼 캘리포니아 측은 이로 인해 발진티푸스 환자가 급증하는 등 공공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시 당국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피해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술지 지구의 미래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불 규모는 지난 1970년대 초보다 8배 증가했고 연간 산불 피해 면적은 5배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파크 윌리엄스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이미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산불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민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보고서에는 기후변화와 산불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형성된 뜨거운 공기가 육지를 건조하게 만들면서 화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철 산타아나 강풍과 고온 건조한 기후가 만나면 앞으로 더 심각한 수준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 진행 중인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현재까지 체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서 8건의 이민 세관 단속국의 체포 시도가 있었으나 체포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과 선셋파크와 미드우드, 베이리지, 퀸즈의 파라코웨이, 맨하탄 할렘 등에서 총 8건의 체포 작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밀반입과 돈 세탁,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어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구스만이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구스만에게 종신형에 추가해 30년의 징역형과 1,26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6일 스태튼 아일랜드 콘 에디슨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들랜드 비치 지역 2,000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발생한 정전 사태로 일부 가정에는 다음 날인 17일 오전까지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콘 에디슨은 2대의 비상용 발전기가 대체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 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도 약물 검사에서 탈락한 택시 운전자 수는 총 4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3명에 그쳤던 지난 2015년에 비해 무려 143%가 급증한 것입니다. 택시 리무진 위원회에 따르면 약물 검사 탈락 사유로는 65%가 마리화나 양성 반응이었으며 코케인 16%, 각성제인 암페타민 7% 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로 낮 최고 기온 92도, 섭씨 영상 33도, 밤 최저 기온은 79도, 섭씨 영상 26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매우 높은 폭염이 예상됩니다. 일요일 가끔 흐리고 역시 습도가 높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